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짧을수록 많이 온다. 이게 뭘까요? 네, 일단 짧을수록? 네, 예. 일단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 택시가 이제 예.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택시 기사에게 콜수를 많이 주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많이 가면 콜수를 많이 온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예. 배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사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세요. 와, 이거 참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즘도 벌써부터 이래요. 한 12시 정도 돼서 강남이나 혹은 여의도나 가면은 뭐 난리가 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경험 많으셨을 겁니다. 진짜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식이다, 송년회다 많이 있다 보니까 새벽 12시가 넘어서 귀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예. 버스나 지하철은 끊겼지. 근데 그 와중에 또 택시 승차 거부가 그렇게 심합니다. 예, 택시 승차 거부는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그 앱도요, 뭐 묘한 데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떠요. 안 오시더라고요. 아예.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예 콜을 안 받으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것도 나오던데, 아무튼 택시 민원 중에 3분의 1이 승차 거부 민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사이를 두고 거리를 흥정하는 승객들과 택시기사가 거리를 흥정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요. 요새는 또 이런 모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유가 이제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예. 이용해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해서 예. 골라 태우기를 하는 거죠. 방금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마음이야 한 방에 더 많이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겠지만 또 심야에 그때 반짝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서 뭐 낮에는 뭐 공차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근데 뭐 멀리 갈수록 돈을 벌어서 그런다고 너무 이러시면 좀 승객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월요일에 택시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한 7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골라 태우기를 근절할 이 7대 대책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예.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짧게 가야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거리를 많이 뛴 기사들에게 장거리 콜도 많이 주고 단거리 콜도 많이 주고 이러는 예. 건데요. 예. 반면에 단거리 콜을 안 받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예. 콜수를 현저히 줄여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정말? 네. 그러면 열심히 단거리라도 뛰어다니시면 그러면 더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듯이 미리 단거리 같은 좀 많이 뛰어놓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택시에서 보면은 기사님 핸드폰에 계속 막 콜이 뜨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너무 많아서 콜을 일부러 골라 태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적 때문에 또 카카오 택시가 도입한 게 뭐냐면은 예. 이제 콜을 너무 많이 뜨니까 이거를 3분의 1 가량으로 줄여서 아하. 골라 태우는 걸 충분히 줄이겠다. 그러니까 예. 수요와 공급을 좀 적절히 맞추겠다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가능한가 봐요? 뭐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보죠? 그런 진짜? 알고리즘들이 다 있나 봐요. 예. 서울시가 또 그 택시 공공 앱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리포트에서도 나왔었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 앱, 택시 호출 공공 앱을 자체 개발을 해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건 철저히 승객 위주의 공공 앱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목적지를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골라 태우기를 전혀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빈 택시를 검색을 해가지고 승객이 직접 예. 그래서 빈 택시를 제가 호출하는군요. 직접 탈 수 있도록 예. 그런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연말연시 택시 승차 거부 7대 대책으로는 예. 올빼미 버스를 증차한다거나 예. 그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야 택시 대체 수단 확보 이게 올빼미 버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저것도 실질적인 어떤 도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대책으로 승차 거부 문제 좀 올 연말에는 좀 없었다 혹은 적었다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 지하철엔 이것만 2,141개? 네. 이건 또 뭘까요? 2,141개나 있는 게 도대체 뭐죠? 일단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나 신사역에 딱 내려가지고 출구에 나오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형 광고죠. 네, 눈앞에 맞습니다. 딱 있는 게 비포 애프터 이 광고가 제일
예, 맞습니다. 이 광고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성형외과가 또 이곳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형외과만큼이나 많은 게 바로 이 성형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압구정역, 서울 지하철에만 성형 광고가 바로 2,141개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어마어마하네요. 싶었던 거고요. 또 압구정역과 신사역에 또 많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곳 광고는 870개로 40%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굉장히 좀 징그럽고 좀 혐오감도 느껴지고 성형을 막 조장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성형 광고가 아무래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예. 그래서 스펙의 완성은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에게 이제 예뻐져서 대학 가자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집계한 광고 민원 1,182건 중에 91%에 해당하는 1,080건이 이 성형 광고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과감한 대책을 내놨군요. 성형 광고를 지하철에서 몰아내겠다. 네, 아예 예. 전면 금지하겠다 그런 예, 예.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1, 2호선은 2020년에 광고 대행사와 계약이 끝나고요. 예. 3, 4호선은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고요. 예. 또 이 성형 광고가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문화, 예술, 공익 광고가 대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출 광고가 들어서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쾌적한 이 지하철 거리를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 집도 무너질까?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진을 몸소 느끼긴 했어요. 예. 이제 서울이라서 많이 떨어져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긴 했지만 예. 그래도 저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아주 불안하다. 예. 우리 집은 괜찮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그 잘 지어져 있는 빌딩 안에서도 느꼈으니까 정말 그 공포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예. 이제 지진 안전 점검 무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 시민 누구나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예. 우리 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어떤 규모의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예. 이런 걸 설명해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또 다산 120 콜센터나 서울시 시설안전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점검을 원하시는 건물의 주소와 연면적, 층수, 또 필로티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요. 예. 건축물 구조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0개 팀이 점검과 안전성 판단에 들어가고요. 예. 또 강도 증진, 하중 경감 같은 대진 보강 방안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뭐 비싸게 뭐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최소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지적받고 난 다음에 네.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비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또 인센티브제가 있습니다. 기존 내진 성능이 없었던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예. 무려 5년 동안 그리고 지방세와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대형 건축물만 내진 성능 확보 의무 대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 건축물 대부분이 예. 꼭 갖춰야 되는데 예, 예.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건축물 내진율이 29%에 그치고 예, 예. 이제 정부가 스스로 내진 보강을 해서 이제 유도하게 되는 유도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방세와 취득세를 5년간 면제 준다. 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보유세가 좀 낮긴 하지만 뭐 유인책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뭔가 공공을 위해서 스스로 투자를 좀 하면 그것을 공공에서 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서울시 제도 이번 제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도 참 저는 얼마 전서부터 김포 시민이 돼가지고 서울 시민이 안 됐는데 참. 아마 제 지인들이라도 먼저 안전점검을 받으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게 좋겠네요. 서울시에서 이게 쫓겨나가지고 참. 아무튼 지금까지 문숙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